오늘은 8장 두 번째 시간으로 모스 커패시터의 반전 모드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찰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해석해 보고요. 최대 공핍층의 폭을 갖는 이유, 그리고 반전 전자들의 공간 전화 밀도와 실제 전화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전 전자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즉 어떻게 생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반전 모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9장에서 배울 모스펫에서 모스펫이 작동하는 모드는 바로 이 반전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 반전 모드에서 작동하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 반전 모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NMOS의 반전 모드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우리 NMOS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NMOS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PMOS가 있습니다. 그래서 NMOS와 PMOS를 이용하는 게 CMOS라는 거는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CMOS 인버터 회로 많이 들어봤죠. 자, 이 NMOS라는 것은 이 반전 캐리어들이 전자냐 양공이냐에 따라서 그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NMOS라는 것은 전자를 이용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전 캐리어가 전자인 모스, 따라서 기판은 P타입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PMOS는 반전 캐리어가 양공인 모스, 기판은 N타입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판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전 캐리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명칭이 바뀐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먼저 메탈, 옥사이드, 반도체의 접합입니다. 메탈을 따로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논의했던 것을 잠깐 회고를 해보면 축적 모드에서는 게이트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반도체로부터 양공이 끌려오죠. 그래서 이 계면에 양공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전하 중성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차지가 형성이 되니까 그거와 동일한 양의 플러스 차지가 오른쪽에 형성이 돼서 전하 중성 조건을 만족하고 이 전극 부분의 캐리어들을, 즉 전하들을 이렇게 축적시킨 겁니다. 그게 커피시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양공들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 전이들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밴드가 이렇게 아래로 휘었었죠. 그 다음에 게이트 전압을 이제 양으로 바꿔줍니다. 게이트 전압을 양으로 바꿔주면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이 걸려주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 전압이죠. 그러면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밴드가 이렇게 위로 굽는 이러한 밴드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압을 걸어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있던 양공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극성이기 때문에 밀려나겠죠. 양공들은 벌크 방향으로 이렇게 밀려납니다. 그 양공들이 떠나고 나면 그 남는 자리에 뭐가 남는다 그랬죠? 억셉터 불순물, 즉 이온화된 억셉터 불순물. 우리는 그것을 고정전하 또는 공간전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로 대전된 공간전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탈의 인간 플러스 전압의 동일한 크기의 공간전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핍증이 형성이 되죠. 그것을 X, D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표면 전이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 표면 전이가 밴드를 이렇게 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표면 전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표기법은 파이-S. 전위를 우리 V라고 표현도 하지만 파이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파이-S. 이 파이-S라는 것은 결국 페르미 준위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밴드의 휴입니다. 우리 PN 접합에서 그것이 바로 빌트인 전압이라 그랬죠. 내부 전위 장벽. 즉 파이-S는 VBI 표면 전위, Surface Potential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FI, EFI 즉 진성
준위에서 이 FP를 뺀 요 차가 Q 파이 FP죠. 그런데 게이트 전압이 작을 때는 이 파이 S가 이 파이 FP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작죠. 그리고 밴드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굽었죠. 이게 보면은 자 페르미준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벌크 쪽을 보면 P타입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죠. 페르미준위가 밸런스 밴드에 가깝게 있죠. 그런데 이 계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계면은 페르미준위가 이 밸런스 밴드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이렇게 떨어져 있죠. 따라서 이쪽 부분은 벌크보다는 P-에 해당하는 상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뭔가 게이트 전압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이것이 점점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게이트 전압을 조금 더 증가시킵니다. 증가시키면 이제 밴드가 더 휘겠죠. 이렇게 더 휩니다. 밴드가 더 휘면 표면 전위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Q파이S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 Q파이 FP하고 동일할 때까지 일단 커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파이 S하고 파이 FP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핍층의 폭은 더 증가하겠죠? 왜 증가합니까? 여기에 게이트의 플러스 전압을 더 크게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차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마이너스 차지가 여기에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공간 전압 밀도가 더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공핍층의 폭이 더 커진 거고요. 또 양공을 더 많이 밀어낸 거죠. 결국 여기 플러스 전압이 커진 거니까. 그래서 밴드가 이런 모양을 갖고 공핍층의 폭도 이렇게 넓어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계면입니다. 이 계면을 잘 살펴보면 이 페르미준위가 여기서는 P타입이죠. 여기는 벌크입니다. 근데 표면을 보면 이제 진성 페르미준위하고 딱 일치하죠. 이 지점은 양공의 농도와 전자의 농도가 똑같은 지점, 즉 진성 반도체에 해당합니다. 즉, 이 계면은 전자와 양공의 농도가 동일한 진성 반도체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페르미준위가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때는 N형 반도체로 바뀌겠죠.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더 큰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양공을 더 밀어내고 공간 전압 밀도는 더 많아지니까 공핍층의 폭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그때 공핍층의 폭을 X, DT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파이 S가 파이 FP의 딱 2배가 됩니다. 여기가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을 우리 문턱 반전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점에서는 표면 전위가 2배 파이 FP를 갖는다. 그리고 이제 이 문턱 반전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보면 완전히 N형 반도체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전이 됐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전 모드다. 그래서 표면에 완전히 N형 반도체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반전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P타입 반도체죠. 요게 어떤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전 모드 요거를 잘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반전 모드를 조금 더 상세히 고찰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그림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먼저 요 지점, 여기를 A라고 표기했는데 요게 문턱 반전점이 되겠습니다. 문턱 반전점. 이 페르미준위가 이 밴드가 게이트 전압이 적을 땐 이게 밑에 있었죠. 그러다가 게이트 전압이 인가함에 따라 이게 점점 올라와서 요 지점, 딱 요 지점에서는 요 전자 농도와 양공의 농도가 딱 동일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N형 반도체, 오른쪽은 P형 반도체. 그래서 이 점을 문턱 반전점, 그리고 이때 필요한 전압, 이 문턱 반전점까지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전압을 우리는 문턱 반전 전압, 그냥 문턱 전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VTH로 여기선 표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DT라고 별도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공핍층의 폭이 이때 가장 큰 값을 갖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이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더 인가해서 이 왼쪽 반도체의 마이너스 차지들을 더 형성을 시킨다 할지라도 공핍층의 폭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이거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핍층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그래서 최대 공핍층, 이때가 최대가 된다는 겁니다. 즉 파이S가 2파이 FP일 때 공핍층은 최대를 갖는다. 그래서 XDT로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표면은 완전한 N타입 반도체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래서 문턱 반전점에서는 표면에서의 전자 농도와 벌크에서의 양극 농도가 같아집니다. 즉 요거 파이 FP 크기만큼 여기 이렇게 존재하죠. 즉 요 표면에 있는 전자 농도는 벌크에 있는 양극의 농도하고 같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한번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P형 반도체가 10에 17승 도핑됐다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10에 17승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P형 반도체에서 전자는 10에 3승 정도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양공이 10에 17승 있으니까 전자가 10에 3승밖에 없는데 여기 어떻게 전자가 10에 17승계가 존재할까요?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문턱 반전점, 즉 VG가 게이트 전압이 스레스홀드 볼테이지에 도달하면 이 표면에는 양공의 농도, 벌크에서의 양공의 농도하고 동일한 전자 농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자들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배울 모스펫에서 보면 이 전자들이 바로 전류의 소스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공핍층의 폭을 갖는다. 이것도 뒤에서 설명하기로 했죠. 이것도 같은 얘기죠. 그래서 문턱 반전 전압 이상의 게이트 전압을 증가시켜도 전자 농도는 이제 증가하지만 이거는 계속 올라가겠죠. 전자 농도는 증가합니다. 계속. 양공의 농도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공핍층의 폭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이 말은 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중요한 거를 하나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공핍 모드에서 반전 전자들이 형성이 될까요? 우리 이렇게 파이 S 이퀄 2파이 FP가 딱 되는 시점에서 전자 농도가 양공의 농도하고 동일해지고, 그리고 이거를 반전 모드라고 했죠. 그 다음에 게이트 전압이 이거보다 낮아지면 우리는 그때를 공핍 모드라고 그랬습니다. 공핍. 우리 공핍 모드라는 것은 뭡니까? 이 공핍층 내에 모바일 캐리어들이 없는 거죠. 전자나 양공들이. 그래서 공핍층이고 공핍 모드라고 그러죠. 그러면 공핍 모드에서 반전 전자들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것은 공핍 모드에서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입니다. 아직 여기에 문턱 반전점에 이르지 않았죠. 그리고 XDT가 아닙니다. XT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 S가 요 파이 FP보다 크기는 하지만 2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공핍 모드입니다. 그런데 페르미준위를 보면 여기 보십시오. 자, 요 옅은 하늘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은 N형 반도체죠. 여기 전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전자입니까? 반전 전자입니다.
반전 전자들이 공핀 모드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는 소수겠죠. 그렇지만 반전 모드에서만 반전 전자들이 있는 거 아니라 이미 공핀 모드에서도 반전 전자들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제 공핀 모드에서 반전 모드로 들어가죠. 그럴 때 반전 전자들이 갑자기 쫙 생긴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생기다가 딱 이 시점에 가면 전자의 농도와 양공의 농도가 딱 동일해지는 그 시점, 파이S가 2파이 FP가 되는 그 시점을 특별하게 반전 모드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것 뿐이지, 공핀 모드에서도 이미 반전 전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공핀 모드에서 반전 모드로 갈 때는 불연속적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반전 전자들이 서서히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 양자역학에서 에너지가 양자화가 되면 전자가 갑자기 그 다음 준율이 탁 나타나죠.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반전 모드로 갔을 때 전자가 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전 모드로 바뀔 때 반전 전자들은 연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사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지 이제 앞으로 설명하는 게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피층의 폭이 커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공피층의 폭은 우리 MS 정션, PN 접합의 일방 접합, 뭐 같은 거죠. 자, 이렇게 우리 구했었죠. 그런데 이 VBI라는 것은 결국 표면준이죠. 자, 파이 S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 S가 최대 공피층이 가질 때는 바로 문톡 반전점이죠. 그래서 2파이 FP.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대 공피층의 폭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걸 구해보겠습니다. 이 표면에서 이 반전 전자의 농도, 이 농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구해볼 것인데, 자, 우리 이런 식 기억이 나시죠? 그죠? 양고의 농도 구하는 식. 여기서 EFI-EF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EFI-EF, 즉 이게 되겠죠. 여기 요 FP로 표시했는데 요게 되겠죠. 그래서 Q파이 FP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FP라는 것은 Q분의 KT의 ln 진성 캐리어 농도분의 억셉터의 농도. 자, 우리는 이것을 구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표면에서의 전자 농도를 NS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이거는 S, surface 전자 농도. 그 다음에 이 벌크에서의 양공의 농도, B, 벌크, P, 양공. 이게 같은 거죠. 바로 문톡 반전점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Q-파이 FP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요 표면에서의 전자의 농도, 반전 전자의 농도는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전압을 더 인가시킵니다. 그러면 반전 그 모드에서 전압을 더 인가시키면 강한 반전이 되겠죠. 그걸 우리는 스트롱 인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즉, 게이트 전압을 VTH, 요 문톡 반전점 이상의 전압을 인가합니다. 그러면 밴드가 더 크게 휘겠죠.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페르미준위가. 그러면 문톡 반전점보다도 훨씬 더 여기에 위에 존재하겠죠. 자,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인가해서 표면 전위를 델타
파이 S만큼 증가시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자, 여기 써 있습니다. 게이트 전압을 문턱 전압보다도 증가시켜서 표면 전위를 Q 델타 파이 S만큼 증가시켰다. 자, 여기에서 플러스 요만큼 증가시켰다고 가정하고 그때의 전자농도 NS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NS가 아니겠죠? 증가했으니까. NS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NS 프라임은 이 규칙에 따라서 쓴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거 플러스 증가된 Q 델타 파이 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넨셜의 합은 곱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요 앞에 부분이 NS죠. NS. 그죠? 그래서 NS 프라임은 NS의 익스포넨셜 KT분의 Q 델타 파이 S. 즉 델타 파이만큼 증가하면 여기에 그 반전 전자 농도들은 어떻게 증가한다? 델타 파이의 익스포넨셜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이런 비슷한 거 배웠었죠. 쇼트키 다이오드에서도. 그래서 반전 전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키느냐? 먼저 요거를 플로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세로축이 반전 전자의 농도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은 2파이FP에서 파이S를 이렇게 0.06V씩 증가시킨 겁니다. 자, 2파이FP에서 델타 파이S, 즉 0.06V 증가시켰더니 반전 전자가 10의 16승에서 10의 17승 10배가 증가했습니다. 고작 0.06V 증가시켰는데 반전 전자는 10배가 증가했죠. 앞에 저 수식을 플로팅 한 겁니다. 이거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익스포넨셜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값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델타 파이 S 변화에 대해서 캐리어의 증가는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10배가 증가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한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최대 공표층의 폭을 갖는다. 그것을 이 그래프가 설명해 주는 건데요. 자, 문턱전압 이상에서 왜 공표층의 폭이 커지지 않는 걸까? 자, 요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들 잘 음미를 해보세요. 메탈의 문턱전압 이상으로 전압을 인가한다. 그러면 양의 전하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양의 전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요 증가한 양전하와 동일한 음전하가 반도체 표면에 형성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공표층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델타 Q 요거하고 요거 면적이 같은 거죠. 델타 Q 이렇게 증가합니다. 딱 요때가 문턱 반전점을 이루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이트에 이제 문턱 반전점 이상으로 전압을 인가하죠. 그러면 이게 더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딱 고정이 된다는 겁니다. 고정이 딱 되고 그러면 증가한 전하들 이 플러스 Q 델타 Q를 누가 대응을 해야 됩니까? 바로 반전 전자들이 대응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반전 전자들이 엄청난 양으로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턱 전압 이상에서 늘어난 이 Q에 대해서는 공표층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반전 전자들이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게이트 전압을 계속 증가시키면 이거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요. 이 값이 계속 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면적이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전하 중성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커패시터를 형성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거 이해를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하 밀도를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디플션 모드에서는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했죠? 그러면 이거와 동일한 양의 마이너스 전하가 반도체 표면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때 공표층의 폭은 XD. 그리고 디플션 모드는 VTH 전압보다도 작죠? 그죠? 그 다음에 인버전 모드를 이제
인가합니다. 그러면 게이트에다 전압을 인가해야 되겠죠? 그것을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인가하면 공피층의 폭이 더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양의 음의 전하들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 세 개 이루는 면적은 동일하다 그랬죠? 전하 중성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파이S가 2파이 FP 최대 공피층의 폭을 갖는다. 자, 이 다음에 게이트의 전압을 VTH보다도 더 키웁니다. 그러면 더 크겠죠? 더 늘어났습니다. 2단계 더 늘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공피층의 폭이 2개 더 증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고 반전 전자들이 이렇게 늘어나서 전하 중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전 모드에서 실제 전하 분포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로버트 피에르 교수님의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실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실제 계산을 한 것인데 뭐 직접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그림을 상기해 보십시오. 반전 모드에서 이렇게 반전 전자들이 증가한다는 거고 공피층의 폭이 더 안 커진다는 얘기인데 실제 커지죠. 이렇게 우리는 아까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었죠. 근데 요만큼 커집니다. 근데 커지는데 실제 이 면적을 보면 요게 전하 분포가 되겠죠. 전하 밀도가 되겠죠. 실제 전하들 양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피층의 폭은 뭐 증가한다 해도 거기에 따라서 이 전하 밀도가 같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요 항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이러한 모양을 갖는다 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고 앞으로 다 수식을 전개할 겁니다. 여기서 게이트 전압을 더 인가하면 이제 이렇게 이 전하들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반전 전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반전 전자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반전 전자들이라는 것은 요 P형 반도체에서 반전된 전자들이 요 계면에 쌓이는 거죠. 반도체 표면에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우리 P형 반도체죠.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이렇게 많고 전자는 정말 적은 반도체죠. 가령 우리 P형 반도체에 10에 17승 도핑을 했다 그러면 전자 농도는 고배 일정 규칙에 의해서 10에 3승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에 3승의 전자가 자 여기에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러면 소수 캐리어인 전자가 계면으로 모입니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양이 10에 3승밖에 안 됩니다. 10에 3승. 그런데 반전 모드에서 어떻게 양궁의 농도하고 동일해질까요? 10에 17승이 될까요? 그 얘기는 다른 곳에서 전자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소수 캐리어들이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궁핍층 내에서도 캐리어들이 형성이 된다 그랬죠? 생성 전류, EHP에 의한 생성 전류. 이거 기억이 나죠? 제너레이션 전류 밀도. 그것은 진성 캐리어 농도와 궁핍층의 폭에 비례한다 그랬죠? 바로 메인 반전 전자는 바로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리어들이 생성이 되죠. 그러면 양공과 전자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지금 인가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플러스 전압이니까 따라서 전자는 이렇게 가고 양공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전자들은 여기에 엄청나게 축적이 됩니다. 가해주는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이것들은 충분히 이 벌크의 양공의 농도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반전 모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는 법, 그 다음에 조금 더 축적 모드, 공핀 모드, 반전 모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번 8장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각각의 모드에서의 CV 프로파일입니다. 커패시턴스와 전압, 무슨 전압? 게이트 전압.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커패시턴스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는 궁극적으로 알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